이상적인 도시를 기대하는 조나단의 상상 이상 그 18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백지웅이고요. 김유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진 씨, 네. 여전히 바쁘시죠? 저- 지난주에 이어서. 다크서클 보이시나요? 네. 15도 이렇게 돌리셔야 됩니다. 맞다. 네. 싱싱해 보이려면. 뭘 또 계속 준비하고 계신 거죠? 사실 건축 전시회라고 하면 네. 일반 사람들은 되게 그냥 재미없고 뭐 어렵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혹시 저희 주제 아십니까? 전시 주제? 아, 리빙 인 더 맞습니다. 시티라고요. 네네네. 네네. 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네. 되게 다양한 집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9월 1일부터 네. 17일까지 키스와이어 센터에서 전시가 열리니까요. 많이 오셔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진 씨도 볼 수 있나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네. 본격적으로 또 시작을 하셔야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시원한 장소를 찾아가는 건가요? 네, 한동안은 그렇게 해보죠. 네네. 그러면 오늘도 더 시원한 장소를 찾아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허니와 한이의 쿨풀. 굿풀. 네, 이번 주 역시 이승원 교수님과 양한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많이 더우시죠? 네, 네. 지쳐 보이세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너무 더워요. 네, 더울 때 무조건 시원한 데를 찾아서 가야죠. 네. 그렇죠. 네. 네.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밖에 나와서 이렇게 우리 그 건축 문화재도 좀 가서 보시고 네. 집에 대한 전시도 보시면서 좀 시원하게 구경하시고 또 다음번에 이우왕 갤러리라고 해서 네. 이런 갤러리들을 좀 찾아가시면 네. 네. 시원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그래서 소개해 주시는 곳이 그래서 네. 오늘 소개해 줄 곳은 네. 네. 사실 부산에서 완소 공간이에요. 완소. 네. 완전 소중한 네. 공간인데 그 타이틀은 작은 그러나 큰 갤러리. 아, 네. 규모는 그닥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사실 그 의미를 봤을 때는 정말 큰 의미를 주는 갤러리이지 않는가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이우한 공간과 오늘은 그 가까이에 있는 고은 사진미술관 네. 이렇게 두 군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우한 공간과 고은 사진 미술관. 네. 소개해 주시죠. 그 이우한 화백님은 네. 굉장히 유명하시죠. 네. 네. 네, 뭐 우리나라에서 되게 손꼽히는 네. 맞아요. 그 미술 작가시기도 네. 하고 뭐 작품이 되게 활동 영역도 넓으시고 네. 그 건축가 중에서는 안도다다오 네. 맞으시죠? 네. 그분이랑도 되게 또 절친이시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 나오시마에 네. 이우한 그 전시관이 하나 마련되어 있거든요. 아. 네. 그리고 만들어진 게 부산의 이우한 공간이거든요. 네. 국내에는 안 만드시려고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살아생전에는 만들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부산에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 다 깜짝 놀랐다고. 아, 그렇습니다. 네. 네. 비하인드 스토리로. 네. 만들어지기 전에도 사실은 그 부산보다 네. 서울, 광주, 대구 측이 먼저 이우한 선생님하고 이렇게 그 많은 접촉을 하고 네. 네. 전시 공간을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우한 선생님께서 부산을 선택을 했는데 거기에는 아마 출생이 네. 경남 함안이시기 때문에 아, 네. 가장 가까운 거리라고 하는 측면도 네. 있고 네. 또한 경남중학교 출신이시고 아, 그래서 부산과의 어떤 인연이 있으시군요. 연관이 있으니까 네. 네. 최종적으로는 부산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좋은 기회가 네. 왔던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안에 작품들도 들어가서 보시면 네. 사실 공간이 바깥에서부터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 있던 전시가 안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네. 또 안을 보고 밖에 나오면 또 그 작품들이 또 다시 연결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공간이고요. 네. 아니, 정확하게 야외에도- 위치가 어디인가요? 아, 시립미술관 옆에 있습니다. 아, 네. 부산 시립미술관 그 옆쪽으로 나오시면 작은 공간이 별도로 있는데요. 그 야외의 전시장과 연결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 위치에 최종적으로 선정되기 전에 네. 사실은 부산시에서는 뭐 세계적인 화백이시니까 부산 시민공원에 좀 큰 규모로 네. 지어드리려고 사이트를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네. 이우한 화백님 자체가 그 어떤 큰 신세를 지고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시립미술관에 비어져 있는 그 마당에 특히나 그 아시다시피 뒤쪽으로 광안대교 지나가는 고가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바로 앞에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 위치를 네. 선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그리고 사실 이우한 작가님께서는 네. 네티즌 사이에서도 상당히 유명하거든요. 도대체 이게 그림이냐? 네, 이게 그림이야? 뭐 이런. 진짜냐 아니냐 그쵸. 또 문제가 많이 있었죠. 네. 예, 이분이 작품 활동하시던 그 시대를 보면 네. 이제 같은 동급의 화백분들이 이중섭 화가 그리고 또 박수근 화가 네. 네,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서양 화풍을 그리시는 네, 화가분들이신데 사실은 이렇게 양식은 쓰시는 뭐 아크릴이나 이런 그 물감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서양이지만 네. 느낌은 그렇지 않아요. 네, 작품 활동을 하시는 걸 보시면 굉장히 동양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그런 또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그림 자체가 좀 추상이기 때문에 네네. 그 추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구상적인 그림이야 보면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금방 우리가 알고 그냥 아름답다라고 금방 반응을 하지만 네. 추상의 경우는 뭔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느끼지 않으면 네. 과연 저게 뭘까라고 하는 의아스러운 부분들이 많고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완 화백의 그 화풍 자체가 점을 네네. 찍거나 아니면 선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인데 저는 사실은 이 작품들을 보고 좀 큰 감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을 한번 찍고 사라질 때까지, 액이 사라질 때까지 점점이 찍어 나가는데 보시는 이런 그림들도 점이지만 저 하나하나의 점들의 모임들이 되게 율동감 있고 네. 네. 살아 생동하는 무언가를 이렇게 의미하는 듯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네, 그리고 네. 선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들도 뭔가 위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이제 애기 달도로 그려놨는데 뭔가가 이렇게 침잠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아래에서부터 뭔가 융기되어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한 그래서 뭔가 살아 생동하는 것에 대한 깊은 어떤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네. 좀 느낌이 저는 좋습니다. 네. 네. 이 이유한 공간을 만들 때 네. 사실 건축 작가님도 네. 되게 부산에서는 또 이런 미술의 조예가 깊으신 분이시잖아요. 네, 네. 그 네, 안용대 건축가님이 그 부장님. 지난 회 때 요산문학관 네, 설계하셨던 네, 네. 또 역시 네. 가가근초의 안용대 안양대 소장님이십니까? 소장님이 네. 하셨는데 제가 보더라도 이 그 건축물의 외형을 봤을 때는 그냥 직사각형의 박스 형태의 건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평상시에 안 소장님의 그 작품 경향을 봤을 때는 그렇게 안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네네. 드는데 기본적인 설계를 하면서 들리는 얘기로는 이완 화백께서 직접 건물의 그 외부와 내부 공간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기획 방향을 네. 주도적으로 조금 방향을 많이 잡아 나가셨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아까 위치를 여기다가 선정한 것처럼 네. 좀 그다지 그 건물 자체가 도드라져 보이게끔 하지는 않으려고 이런 형태를 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저희 부산국제건축문화제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도시건축 시민 투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코스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안용대 건축사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리자면 다른 갤러리들은 출구랑 입구가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는 출구랑 입구가 같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이렇게 시작을 해서 들어가서 마지막 전시물까지 다 보고 다시 똑같이 돌아 나오면서 올 때는 보지 못했던 다른 각도에서 이 작품을 한 번 더 보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셨던 그게 되게 인상 깊어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전시 공간 이 동선을 한번 다시 역행을 네, 해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네. 근데 들어가면서 볼 때랑 나오면서 볼 때랑 네. 다르게 보이는 그런 게 정말 있거든요. 그런가요? 갑자기 시가 네. 생각나네요. 올라가면서 보지 못했던 네, 그 네. 꽃들을 그래서 되게 건축가랑 예술가랑 이렇게 교감하면서 만들어진 건축물이 아닌가 저는 그때 그렇게 좀 생각이 그게 들었었어요. 실제로 확실한 얘기인 것은 각 이 건물 내부에 들어가면 각 전시 공간이 있는데 그 전시 공간들이 일반적으로는 미술관이나 갤러리가 공간을 만들어 두고 거기에 이제 액자나 그 조각물들을 이렇게 DP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공간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어떤 작품을 두려고 할 때 그 작품에 맞는 너비와 높이를 설정을 해서 맞아. 공간을 만들었고 네, 네. 또한 여기 그 도면을 제가 가져왔는데 도면을 보시면 전시 공간과 그 사이에 그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좁은 복도와 같은 공간이 네.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에는 1, 2층 연결되어 있는 계단 공간이 있는데 저 중간의 복도 공간과 그다음에 2층, 1, 2층 올라가는 계단의 공간이 마치 작품을 보면서 긴장된 마음이 살짝 이완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시실과 복도 공간, 전시실, 네. 복도 공간 네. 이런 방식으로 공간 구성을 했던 것 같아요. 조금 흥미로운 얘기는 그 와인의 황제라고 부르는 샤또 무똥 로칠드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대요. 네. 저도 와인은 잘 몰라서. 거기에 저기 라벨 디자인을 네. 유명한 화가들에게 맡긴다고 그러는데 네. 그 라벨에 지금 들어갔느냐가 이제 세계적인 위치를 이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 지금까지 저 디자인을 했던 사람들이 살바토르 달리, 네네. 예. 그다음에 샤갈, 칸딘스키, 네. 피카소 등등이 와. 참여를 했는데 최근에 이완 하백께서 네. 그 자신의 저 화분처럼 생긴 저 네. 그림, 근데 색감을 완전히 와인 색깔을 내려고 네. 많은 노력 끝에 저 색깔을 냈다고 합니다. 아니 의외로 그 와인 라벨을 그리는 게 네. 그 화가들한테는 상당히 그 음. 어떤 큰 명예 같은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의외로 많습니다. 네. 이탈리아의 끼안티 크레시코 같은 경우도 네. 음. 아까 말씀하셨던 이분들이 다 한 번씩 또 그리셨어요. 네. 갑자기 얼핏 생각이 났어요. 와인을 좀 마시군요. 아닙니다. 싼 거 마십니다 무조건. 다 알고. 네. 그래서 그 이완 하백의 최근에 그 그림 중에서 네. 그 경매에서 팔린 금액이 네. 어떤 네. 것은 23억 그러니까요. 또 있다. 그것 때문에 난리가 네, 났었어요. 네, 네. 근데 이 작품들이 다 사실 부산시에 지금 기증된 거. 아, 네. 모든 작품이 지금 기증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건물을 짓는 비용보다 훨씬 많은 어. 고가의 지금 작품이 여기 들어와 네. 있는 이야, 거죠. 네. 그래서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이런 그 화백의 그 독립적인 네.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부산에 잘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맞아요. 많은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 좀 아쉬운 것 많더라고요. 같아요. 네, 네.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입장료 있던데 그죠? 아니요, 여기는 입장료 없어요. 아니요. 유명한 공간 입장료. 입장료가 네. 생겼습니다. 아. 처음에는 무료로 운영을 하다가 네, 네, 네. 아마 그 물어보진 않았지만 제 판단으로는 그 무료일 때는 정말 아무 의식 없는 사람 잘 안- 그런 것 네. 들어와서 같아요. 네, 네. 작품에 대한 이게 훼손까지도 조금 우려가 네. 생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입장료 받아서 이걸 관리한다라고 하는 차원보다는 네. 약간 그런 조금 맞습니다. 네. 근데 전체- 금액이 안 비싸지 않아요? 네, 안 비싸요. 안 그죠? 비싸고 2,000원, 3,000원? 부산 시민은 할인이 있었어요. 3,000원이고 부산 시민은 2,000원에서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안으로 이제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첫 번째 공간이 여기거든요. 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저기 작품이 그 뉘어져 있는 캔버스, 그다음 에 벽에 걸려져 있는 캔버스, 네. 또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오로지 흰 여백으로 되어 있는 캔버스밖에 없거든요. 네. 그 한쪽에는 유리에 암석이 하나 있는데 유리가 막 깨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네. 들어가자마자 당황스러운 거죠. 음. 이게 뭐야? 이게 그림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완 하백님의 그 책 중에 여백의 미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네네. 여백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공백이 아니라 사물과 공간이 서로 호응하여 선명하게 울려 퍼지는 곳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네. 저는 이 말에 상당히 그 공감을 하고 이전에 저도 다른 갤러리 갔을 때 그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갤러리에서 그 여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작품만 보는 것이 아니고 작품의 아우라가 세면 네. 이 작품의 그 메시지가 흰 여백으로 막 퍼져나간다는 느낌을 저는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 공간에서는 작품이 아무것도 표식이 되어 있지 않은 그 작품이지만 어떤 여백이 가지고 있는 강한 메시지를 느끼게끔 해주는 그런 작품들이지 않은가. 그다음 그 공간을 거쳐서 들어가는 이 두 번째 공간에는
세워져 있는 철판하고 뉘어져 있는 철판이 네. 있고 거기에 네. 암석이 양쪽으로 4개가 저렇게 네. 놓여져 있거든요.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되게 좀 대칭적이거든요. 대칭적인데 되게 인공적인 철판과 자연의 암석, 그 크게 다듬지 않은 그 막돌 같이 생긴 자연의 암석이 같이 있는 걸 보면서 인공과 자연의 관계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작품이 이 전체 전시 공간에 꽉 들어가게끔 전시 공간, 전시실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2층으로 올라가면 2층에는 조금 1층에는 조금 그 암석이 많았다면 2층에는 이런 2D적인 작품이 많이 네, 있거든요. 네. 액자들 위주로.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셨던 점으로 된 거나 선으로 된 있는 작품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 전시실을 통과해서 나오면은 이 중앙홀처럼 생긴 이 공간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그 중앙에는 그 자연 채광이 떨어지는 천창이 저렇게 있고 네. 양쪽으로는 인공 조명이 들어가는 바리솔 조명으로 저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그야말로 큰 여백의 공간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네. 공간이 바로 네. 이곳인데요. 네. 맞아요. 네. 사실 저는 여기 마지막 공간에 가서 저 정말 다듬지 않은 암석과 뒤에 캔버스 하나 있는 저 작품 앞에서 10여 분을 네. 머물러서 네. 있었는데 그때 뭐 주변에 또 다른 관람객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커튼까지 쳐져 있으니까 이 큐레이터께서는 또 되게 염려가 됐던 거죠. 이 양반이 들어가서 뭔 짓을 훼손이나 하지 않는지 캠퍼스에 그림 그리고 있구나. 커튼을 몇 번이나 젖혀보는데 저는 그 안에서 10여 분을 있으면서 정말 골똘히 이 작품에 대해서 이게 대화하려고 하니까 인공과 자연뿐만 아니고 저 하나의 바위 암석을 통해서 그동안 나의 인생은 무엇이었을까? 아, 심오합니다. 라든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실제로 그때 생각했던 것들이거든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작가들이 있다. 네. 진정한 작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작가와 그렇지 못한 작가가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는 등등의 혼자서 많은 사색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이런 미술 작품이, 조각 작품이 우리 이 바쁜 와중에 이런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사색의 한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음으로 가볼 곳은 네, 고운사진미술관입니다. 네. 사진만 전문으로 하는 갤러리고요. 네. 네. 네, 고운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고운사진미술관이 본관이 해운대 쪽에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해운대 구청 맞은편에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은 지금은 이제 개방하지 않고 있고요. 네. 여기가 새로 만들어진 신관입니다. 신관이 지금은 주 이제 갤러리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요 담쟁이 넝쿨 안쪽으로 갤러리가 이제 들어가는 진입로와 사무실이 있고요. 2층부터가 되게 넓은 구조의 네, 갤러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전시하고 있는 전시 내용이거든요. 네. 과거 역사적인 사진, 아, 또 예. 약간 정치적인 사진을 근접 촬영했던 것들을 지금 전시를 하고 있고 아, 오른쪽은 이전에 전시를 했던 내용인데 저기 뒤에 보면 이순신 장군사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 부산에 아마 초량 쪽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 정발 장군입니다. 네. 하여간 과거의 이런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네. 좀 역사적인 이런 감흥을 가지는 것들도 네. 이 전시 공간이 주는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여기 그 사진 전시관에서 네. 사진 전시뿐만 아니라 되게 네. 다양한 행사들을 해요. 네. 여기서 이제 음악회를 하기도 하고 또 사진 작가분들을 모셔놓고 같이 토크하는 시간도 가지고요. 네. 주말에는 토요일마다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정기적으로 이 공간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게 조금 좀 이렇게 사람들이 가서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공간이에요. 언제든지. 그래서 시간 나실 때마다 가셔서 좀 다양한 이런 전시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사실인데 이그 고운문화재단도 그 부산에 있는 향토 기업에서 네.
재단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모카 사실 좀 궁금했었습니다. 이런 네. 공간을 돈을 받지 않고 기획전을 계속하고 있고 네. 또 시민들을 위해서 아카데미도 하고 아이들도 가르치는 일도 네, 하고 네. 이런 행사들을 누가 하느냐 생각이 들어서 궁금했는데 네. 동일 고무벨트라고 하는 아, 네. 아, 형토 네. 기업에서 여기를 재단을 만들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아. 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그 맨 첫 회 소개했던 네. 키사와 여센터도 네네. 그렇고 부산에 곳곳에 네. 이 향토 기업들이 시민을 네. 위한 이런 네. 문화적 공간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 네. 너무 부산 시민들을 시민들에게는 참 뭐 네. 바람직한 일이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이 재단에서 초기에 관장님을 하셨던 분이 이제 굉장히 사진 쪽에서는 유명하신 분이세요. 네. 그래서 그분이 다양한 사진 작가님들과의 접점도 되게 많이 만드셨고 네. 이제 사진 전문 갤러리는 유일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만들어진 케이스고 네. 이후에 이제 다양한 형태의 사진 갤러리들이 또 생기기 시작했는데 네. 고은사진미술관이 있다 보니까 이 건너편에 이제 프랑스 문화원에서 네. 운영하는 요런 갤러리가 또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 공간도 같이 연계해서 맞은편에 있다 보니까 좀 이제 가서 보시기 좀 좋은 구조로 되어 있고 또 이 저쪽에 네. 해운대 백사장 쪽으로 가시면 동성모터스라고 네. 네, 이제 BMW 매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BMW 매장도 2층, 1층 요 공간을 전시장을 갤러리화해서 네. 사람들한테 오픈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공간도 이제 이 고은사진미술관에서 좀 같이 뭐 전시나 이런 것들 기획하는 것들도 도와주고 같이 관리하는 형태로 그렇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 공간의 특징을 조금만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그 2층에 전시 공간이 있는데 그 전시물의 특징에 따라서 벽면 색깔을 조금씩 달려줍니다. 네. 그래서 네네. 일반적으로는 흰색으로 되어 있지만 네. 때로는 뭐 붉은색, 푸른색, 노란색 이렇게 바꿔가면서 전시를 네. 하고 있고 뭐 작품도 좋지만 이 그 박공 지붕으로 되어 있는 내부 공간의 네. 느낌도 네. 자그마한 그 포근한 공간에 들어와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네. 공간도 좋고 또 한 가지는 이 주변이 그 가로수들이 기존에 좀 네.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도심 속에 해운대 들어가는 초입 도심 속임에도 불구하고 네. 네. 들어가면 이 주변이 다 숲으로 네, 둘러쳐져 있어가지고 숲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네. 느낌이 들고 또 2층 전시 공간 바로 앞에 있는 저 옥상 테라스도 목재 데크나 이런 것들이 그 네. 되게 따뜻한 느낌이 드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부산의 완소 공간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렇게 소중한 공간, 네. 의미가 있는 공간 또 가면 네. 뭐 한 군데는 2,000원밖에 안 되고 한 군데는 또 네. 무료고 네. 근데 뭐 인격의 소양도 되고 네네. 또 여름에는 시원하기도 하고 이런 공간을 우리가 네. 더 많이 알고 또 네. 많이 방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은 이완 공간과 고은 사진 미술관을 다녀와 봤습니다. 네. 다음 또 좋은 공간을 소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코너 상상 이상 토크 시간입니다. 소셜벤처 공유를 위한 창조의 박은진 대표님과 대통전수방의 정영민 활동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또 이분만 또 보시는 분이 있으세요? 각자 소개를 간략하게 한번 해주시죠. 저는 네. 이바고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공유를 위한 창조의 네. 박은진이라고 합니다. CEO시잖아요, 대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저는 부산 영도 대통전수방 현장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영민 현장활동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한 분은 인천, 한 분은 아까 창원이라고 네. 하셨죠. 이제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외지에서 부산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부산에서 바라보는 어떤 재생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이제 사업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아일랜드는 사실은 그런 공동체 같은 것들이 사업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이게 사업이라는 꼬리표가 달게 되면서 느껴지는 어떤 점이랄까 부산에서 재생 사업들의 어떤 특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산의 재생 사업에 대해서. 근데 저는 사실 그 재생 사업이 시작했던 그 시점부터 제가 참여를 한 게 아니고요. 저도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뭔가 확장이 되고
꽃피던 시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시절에 제가 시작을 했다 보니까 좋은 점도 굉장히 많이 본 것 같고 지금은 그거에 대한 폐해를 조금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 계속 재생 사업이라는 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 좀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좋은 거는 재생 사업이란 타이틀이 사실 그렇게 거부적이진 않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 조금 더 지역 주민들이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라 사업인 거잖아요. 네. 네. 나라에서 돈을 내는. 근데 그 돈은 또 주민들이 세금으로 내는 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세금에 대한 거를 자기들이 뭔가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하나이지 않나?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좋은 것 같고요. 안 좋은 부분은 이제 주민분들이나 뭐 관계자 이제 그 지역의 이해 관계자들이 뭔가 합의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대하지 못했던 결과들이 나올 때 대응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부작용들이 조금 안타까운 게 많죠.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옛날에 막 물론 제가 참여한 사업은 아니지만 뭐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부터 막 금정산에서 있었던 일부터 뭐 행복마을 만들기, 뭐 삼복도 르네상스 이런 사업들을 부산은 많이 해본 경험치가 확실히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사업에는 예를 들면 그 공공과 전문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막 통달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특징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꼭 좋은 일이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듭니다. 아무래도 그 공공과 전문가분들은 이제 시행착오도 많이 계속 겪어보고 사업이 진행될수록 사업은 계속 축적돼서 바뀌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잘못된다는 것도 잘 알고 그걸 학습해서 배워가시는데 주민분들은 항상 마중물 사업지가 바뀔 때마다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공공과 전문가들이 올라가는 속도에 주민들을 맞춰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일정한 커리큘럼이 반복되고 그러다 보면 커리큘럼 반복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커리큘럼이 반복될수록 그 지역이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커리큘럼만 일정한 커리큘럼으로 계속해서 네. 예, 진단 방법이 계속해서 똑같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은 조금 듭니다. 사업이라는 이름을 달게 되면 네. 약간 성과라는 거를 무시가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압박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약간 추측을 해봤는데 뭐 그렇지는 않은 건가요? 오히려 성과라는 부분들이 저는 없어서는 사실 안 되겠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세금을 활용해서 국민의 어떻게 보면 지역의 복지를 하는 일인데 이게 뭐 성과가 없는 일이면 하면 안 되겠죠. 평가는 계속 해야 된다는 거는 맞는데 과연 주민 참여형으로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했을 때 커뮤니티 증진이라는 거를 사실 어떻게 그동안 표현해요? 5년간 10년간 이제 삼복도를 르네상스부터 많이 해왔잖아요. 네. 그거를 평가한다라는 게 이제 주민분들이 이제 낯익지 않은 그 설문지로 나는 이제 1점부터 10점 중에 6점을 하면은 안 좋은 사업이고 네. 9점을 하면 좋은 사업이라고 이거를 평가할 수 있느냐라는 네. 부분은 사실 조금 안타깝기는 해요. 맞습니다. 저희 캠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과라고 하면 사실 이제 정량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에 네.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캠프에서는 사실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뭐 매출, 뭐 관광객 수, 뭐 주민 참여 몇 명, 뭐 이런 걸로 보여드릴 수 있는데 저희 같이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느끼거든요.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거를 이렇게 외부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아직 찾지를 못한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이제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성과라는 거를 이제 과연 누가 채점을 하느냐 이 성과의 기준을 라고 했을 때 사실 재생 사업은 누가 평가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 했을 때 아직 저는 모르겠어요. 누가 그거를 감히 평가할 수 있을까? 모든 사업들이 다 진행 중인 것들인데 이 체크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성과라는 기준을 말하기 전에 저희는 이제 동구청이랑 재생 사업 그러니까 캠프가 동구청이 있는데요. 동구청이랑
항상 협의를 볼 수 있는 힘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너네가 이렇게 우리를 판단하는 네. 기준이 절대 매출이고 사람의 수고 이런 걸로 하지 못하게 항상 협상 테이블에 동등한 위치에서 얘기를 하게끔, 그래서 그런 성과 지표들을 조금씩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바꿔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게 조금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한계도 느끼십니까? 지표 얘기만 해도 사실 그렇죠. 사실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럼 대안이 뭔데? 라고 했을 때 저희도 사실 못 찾고 있죠. 계속해서 꾸준히 고민은 하지만 이제 이렇게 딱 뚜렷한 대안을 못 찾다 보니 결국에는 좀 또 그러면은 범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성과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되면은 또 다시 또 또 원점으로. 쳇바퀴 돌고 원점이 도는 거죠. 그 지역에 대해서 정확한 그 파급력을 이 범용 지표로 해석할 수 있을까? 라고 한다 보면은 또 다시 계속해서 쳇바퀴가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도시재생 꼭 이제 제가 그 좋아하는 교수님이 쓰시는 표현인데 꼭 사업이라는 표현 이제 그 명칭은 안 쓰는 게 맞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 말에 좀 와닿았던 게 꼭 도시 재생이 이게 잘 되냐 안 되냐라는 거는 평가는 해도 좋지만 이게 사업으로서 평가가 반드시 돼야 되느냐. 매출액이 뭐 조금 안 되면 좀 어떻습니까? 근데 그걸로 또 좀 지역 주민이 조금 그걸로 좀 더 행복해졌다라고 하면 그거는 또 어떻게 측정을 할 겁니까? 라는 거는 결국에 가치관에 이거를 평가하시는 이제 높으신 분들의 그 가치관이 바뀌기 전까지는 아마 답이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그러면 그런 점들을 바탕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뭐 아까 뭐 평가하는 방식에 대한 것들의 개선도 있을 거고, 네.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네. 도시 재생이라는 큰 타이틀 안에서 그거를 끌어가는 주체가 과연 이제 누가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제가 느끼는 부산에서는 대부분 주민들만으로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도시 안에는 다양한 주체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뭐 저희 같은 청년들도 주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일반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면 그 사람들도 충분히 주민일 수도 있는데 너무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만 어르신들만 주민으로 보는 것? 네. 그래서 뭐 삼복도로나 뭐 행복마을이나 어딜 가서 젊은 친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젊은 친구들이 재생 사업을 왜 참여를 하지 못할까 고민을 해보니까 이제 통로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교수님 연구실에 있는 친구들은 그 프로젝트에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고, 뭐 아니면은 저희처럼 그냥 맨땅에 헤딩을 하던가, 아니면 뭐 시에서 위촉하는 활동가로 들어가던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주체들이 재생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좀 열어둬야 되지 않나? 아니면은 만약에 민간 사업, 그러니까 영리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나 뭐 협동조합이 그렇다는 게 불편하다면은, 아니면은 완전히 NPO 같이 비영리 단체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이렇게 서로 좀 분위기가 너그러워지면 어떨까? 그래서 더 많은 다양한 주체들이 재생 네.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해서 네. 좀 굴러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결국엔 더 전문화된 조직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결국에 그 주민을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어필을 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단체들도 사실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같이 네. 옆에서 주민들이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조금 도움을 계속 줄 수 있는, 러닝을 계속 해줄 수 있는 팀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네, 이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개선돼야 되는 부분에 그러면은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뭘까라고 했을 때는 사실 저희 같은 도시재생 일을 하는 일들에 대한 이거에 대한 가치가 바뀌는 것이 시작이겠죠. 근데 그러려면은 사실 저희가 하는 일들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저희 뭐 여러 지금 지자체에서 다 시도는 했지만 이 결국 뭐 활동가라는 거를 이제 뭐 고용하는 교육하는 제도나 이런 것들이 뭐 몇 시간 이수하면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너무 어려운 감들이 좀 있죠. 그리고 지금 박은진 대표가 이제 이바구 캠프에서 했었던 그 시간들을 투여했었던 것들이나 제가 대통령주방 여기서 활동하는 것들이 과연 이게
제 실적으로 과연 남을까? 오히려 저는 이제 건축을 전공하다 보니까 그런 실적을 관리해주는 그런 단체만큼 제가 이제 하다못해 제 만약에 고향 인천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인천에서 부산 영도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다 같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재생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그 다양한 업역을 약간 평가해주고 뭐 이렇게 이게 기록으로서 남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도시재생에 대한 가치관부터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아마 제일 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뭐 유치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뭐 사랑하는 후배나 동생이 나도 한번 그 일을 해보고 싶어라고 하면 네. 적극 추천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네. 활동가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절대적으로 반대를 할 거예요. 네. 활동가만 하겠다 하면은. 근데 활동가 외에 뭔가를 더 볼 수 있겠다? 보겠다 하는 친구들한테는 무조건 추천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매년 한 몇 달 단위로 제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생각이 바뀌어가는 모습도 제가 스스로도 신기하지만 제가 그 안에서 계속 비전을 찾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활동가만 하면은 이제 아까 영빈 씨가 말한 것처럼 사업이 끝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네,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뭔가 좀 지속 가능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 이제 활동가는 당연한 기본인 거야. 이런 스킬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뭔가 하는 걸 당연한 기본으로 가지고 그 다음 거를 하겠다 하면은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원하면 만들어지니까요. 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사익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이제 우리가 옆을 보고 그 옆에 사람들과 함께 더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잘 살 수 있게. 그래서 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장에 뛰어드는 친구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뭐 결국에 제 만약에 뭐 후배든 친구든라고 하기에는 지금 당장 활동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기에는 지금 사실 여건이 좋지는 않은 거는 사실인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 이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뭐다. 그리고 진짜 기획부터 계획 실행까지를 했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범주가 늘어났을 때 그리고 고민의 틀이 늘어난다라는 거에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절대 전 돌아간다 혹은 하다못해 오늘 약간 화두로 던졌었던 이 경력들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돌아간다라는 생각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활동가들 연령대가 뭐 좀 이제 젊으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조금 갭이 조금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느껴요. 네. 지금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사실 처우 부분을 하다 보면은 사회초년생이 아니면은 이제 정말 많이 이제 연령대 높으신 분들로 이렇게 조금 양극화가 되는 구성이 조금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좀 더 활동가로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쉽게 말하면 전공이라든지 특기라든지 어떤 분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뭐 경력, 사회 분야도 필요한 것 같고요. 뭐 경제, 특히 또 이제 사회적 경제 분야는 좀 필히 들어와서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뭐 디자인, 복지, 뭐 건축, 도시 다 네. 진짜 정말 다 필요한 것 같은데 적재적소에 어떻게 쓰이냐가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건축을 그 교육 과정이 정말 좋기는 한 것 같아요. 해가지고 사실 이런 막 하다못해 자기가 정말 작은 것더라도 기획을 항상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교수님 저 사실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약간 이렇게 약이라도 팔면서 자기가 항상 기획한 거를 이렇게 꺼내 놓잖아요. 그런 교육 과정을 받으신 분들이 항상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좀 강세를 많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일이라도 사실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이거 공공을 위한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획을 하려는 그 힘이나 그 마인드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 업무는 아닌데 내 업무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 보니 그러려면 사실 건축이 주는 교육 과정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꼭 같이 이런 사람이랑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네. 실행력 맞아요. 있는 사람이 네.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계획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음. 그 안에 뭐 중간 이렇게 관계를 만드는 것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딱 뛰어 들어가지고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활동가들도 뭐 이제 예전부터 활동가를 하셨던 선생님들도 점점 활동보다는 뭔가 그 후학을 양성하는 그런 분야로 많이 가시던가 컨설팅을 하시던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현장에서의 실행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한번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타지에서 부산에 오셨는데 부산 좋습니까? 생활하시기에? 저는 오히려 사실 일을 한 지가 그러니까 부산에 온 지가 네. 대학생 때 왔다 보니까 이렇게 관점이 넓지는 않을 수 있는데 오히려 저희 약간 그 성북에서 약간 협동조합을 하시는 분이 한번 내려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저희 사업들 이렇게 쭉 보시면서 너무 좋다 계속 이 얘기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스토리텔링이나 경관이나 아직 다뤄지지 않은 역사나 원석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 이유를 사실 찾아봐도 피난 역사부터 저희 뭐 항만 너무 많잖아요. 저희.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잠재력이면서도 이제 매력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저는 경남 창원인데요. 창원이 네. 이제 계획도시다 보니까 네네. 기반 시설이 네. 정말 좋거든요. 네. 도로도 잘 돼 있고 공원도 너무 잘 돼 있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 부산 왔을 때 진짜 쇼크였어요. 어떻게 이런 데 사람이 살지? 왜냐면 도로가 너무 어마무시하잖아요. 네. 네. 그런 것도 그렇고 너무 그러니까 낙후되어 있다라는 이미지가 너무 저한테는 강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쭉 살면서 보면은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관들이 주는 매력.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저는 사람 때문에 남은 것 같아요. 부산에서 만난 사람들, 이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면 좋겠다. 여기서는 뭔가 같이 좀 의미 있는 일들을 만들어 갈 수 있겠다 하는 알게 모르는 그런 거. 그리고 또 창문이랑 바다 보이잖아요. 네. 그게 제일 좋죠. 다시 또 도시재생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제 재생이라는 게 결국은 뭐 이제 의학적으로 말하면 누군가를 살리면 의사로서의 역할은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두 분 같은 경우는 혹시 지금의 일들이 충분하게 이제 내가 떠나도 되겠다라는 시점이 오시면 혹시 뭐 다른 걸 뭐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뭐 이런 걸 더 해보고 싶어 라든지 아니면 아니야 나는 계속 남을 거야 여기서 뭐 이런 생각이신지. 도시는 아니, 어쨌든 네. 약간 그 생물체처럼 계속 변하잖아요. 맞아요. 항상 네네. 거기에 대한 수요가 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재생이라는 말이 붙냐 안 붙냐 이 차이일 것 같은데. 네네. 오히려 만족할 수 있는 도시가 과연 올까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네. 각자의 고향으로 가실 뭐 그런 생각도 없으신가요? 막 갑자기 창원에서 야 창원도 필요해 막 그러신다거나 인천은 특히나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 많이 하고 있죠. 너의 노하우가 필요해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SK로 돌아가는 겁니까? 굉장히 그 점만 아쉬울 것 같아요. 음. 야구만 아쉬울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사실 부산이 매력적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부산에서 앞으로 할 거리가 저는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부산은 계속해서 재생이 필요한 도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러면은 제가 계속해서 일자리가 제가 필요로 하는 곳이 하고 많아지겠죠? 많아지지 않을까.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있는 지역이 이렇게 이만하면 됐다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지만 다만 이제 이렇게 좀 잘 되면 이 방법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또 한번 이렇게 해보거나 여기서 그럼 이 방법이 또 틀렸나 이런 것도 또 계속해서 뭐 배워볼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답이 없다 보니까 네. 계속 그 답을 찾는 과정일 것 같아요. 일을 하는 동안은. 그래서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의 요지는 사실은 다른 뭐 이제 우리 다른 네, 활동가님 같은 네. 경우는 이쪽에 이제 어떤 창업을 위한 기술 전수 이런 네. 것들을 위주로 하시는데 내가
박 대표님 하는 일은 내가 더 잘할 것 같아 뭐 이런 거라든지 우리가 도시 재생이나 뭐 어떤 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그래서 욕심나는 분야가 있으신지 한번 그게 여쭤보고 싶어요. 많죠 사실. 네. 근데 아마 가장 욕심이 나는 분야는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도시 재생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결국 그거에 대한 이게 옳으냐 아니냐라는 얘기는 끊임이 없을 것 같으니 네. 항상 이제 그 설문지를 비하하는 건 아닌데 약간 기존의 방식으로 도시를 약간 진단하거나 이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게 제 업이 되고 그게 제 전문직으로서 이제 제 직업이 되는 것. 이게 제 가장 꿈꾸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 박 대표님은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요. 비전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와 같은 일을 하는 친구들이 빨리 창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제가 그렇게 많은 경험은 아니지만 아니면은 뭐 제 노하우를 줄 수는 없더라도 뭔가 옆에서 같이 해줄 수 있는 파트너 같은 역할을 지금으로서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더 많은 제 또래 친구들을 만나서 제가 하는 일을 이야기를 해주고 여기에 가능성이 있으니까 뛰어들어봐 라고 부추기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친구들이 도시에 조금 더 많은 활력을 가져올 수 있게끔 계속 푸시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지금은. 네. 이제 이런 어떤 마을 만들기 도시 재생 외에 이런 일들을 해보고 싶다. 뭐 너무 이제 아직 젊으시니까 너무 계획이 많으실 거잖아요. 지금 일이나 뭐 이런 거를 떠나서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정말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네. 바쁘신가요? 아니 아니, 바쁘지는 이게 좋은 않- 거죠. 아, 재밌고. 그러니까 약간 사실 이렇게 말하면 약간 거짓말이 네. 조금 섞여 있기는 하지만 어느 순간 약간 너무 이렇게 일로서로만 집중이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사실은. 이게 어느 이렇게 그렇죠. 생활에- 삶이 되는 예, 생활이나 순간? 네. 아,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친구들 진짜 싫어하는데 제가 추구하는 게 일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삶. 네. 일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앞으로의 부산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또는 바뀔 것이다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만나는 젊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정말 뭔가의 변화를 꿈꾸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느끼거든요. 네. 이제 그 방법이 조금 다 다를 뿐인 것 같아요. 저는 도시재생을 통해서 그런 변화를 만들고 싶은 거고 어떤 친구는 청년 정책을 통해서 어떤 친구는 문화예술을 통해서 근데 주변에 그런 불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니까 정말 이제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 10년 뒤에는 우리가 지금보다는 더 나은 도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삶을 누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처음에 부산 내려와서 그리고 이제 졸업할 때쯤 되면은 애들이 다 오히려 수도권으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더 많았어요. 네. 근데 저는 사실 부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라고 오히려 생각을 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지라는 생각이 오히려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에 한정됐기 때문에 부산에서 사실 할 수 있거나 뭐 내가 할 수 있거나 할 일이 많다라고 느낄 수가 있었을 텐데 오히려 꼭 도시재생이 아니더라도 뭐 건축이더라도 도시라도 이 부분들에서 이 청년들이 떠나고 싶어하지 않는 도시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더 많은 일자리와 그리고 더 많은 사실 뭐 즐길 거리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약간 부산이 꼭 원도심으로서 막 이탈하는 이게 점점 빠져나가는 도시라는 이미지가 바뀌었으면 라는 게 그렇죠. 가장 큰 바람인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우리가 청년 이라고 하면 네. 뭐 청년 활동가 또는 뭐 청년 건축가 이런 말들을 많이 이제 듣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젊은 이들의 어떤 열기나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소진시키는 네. 소모시켜버리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두 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게 아니네요.
정말, 스스로 더 네. 활활 타오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제가 무한할 정도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은 몇 살 안 어린 맞으세요. 분들에게 야, 이렇게까지 제가 배울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어떤 의미가 깊었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분께서 꿈꾸는 그런 도시가 앞으로 꼭 만들어지기를 저도 돕고 윤 씨도 돕고 우리 모두가 도와서 꼭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주에 걸쳐서 우리 참 젊으신 분들을 또 모시니까 뭔가 저희도 젊어진 것 같습니다, 맞죠? 네. 한 5살 어려진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분들을 모시고 또 재밌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요. 인사 네. 또 네, 인사. 네. 다 같이 인사하시죠.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